이게 안쪽 피부니까 소화기 쪽. 그 다음에 이게 바깥쪽 피부라서 피부. 그래서 피부를 보게 되면 소화기 상태가 보여요. 지금 찬이처럼 소화기가 안 좋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피부가 안 좋은 친구들은 소화기도 다 같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막 난리가 나는데 소화기는 되게 좋은데 얘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소화가 그러니까 안 되던가 아니면 자극적이면 이 자극을 타고 이 음식이 소화가 돼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벌써 예를 들어서 뭐 입에 매운 거라도 이런 걸 입에 넣는 그 순간부터 막 가렵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그 진동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지만 그래서 치료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들게 되어요. 안 그러면 엄청 괴롭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최소한 2주간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우선은 그냥 기준만 말씀드리자면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밥.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먹을 게 없을 때는 이제 김 말씀하시는데 김에 여기 조미 소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에다가 뭐 좋은 소금이나 뭐 아니면은 뭐 간장 뭐 이런 걸로만 살짝 해서 먹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2주 이후부터는 조금씩 늘려나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조금씩 그냥 먹고 싶어 하는 거를 조금씩.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은 기본적으로 차기 때문에 소화가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얘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너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과일 자체가 그러니까 차게 먹지 않도록 그런 것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열을 너무 과도하게 끌어모으게 되는데 여기로 열이 몰려서 이 열이 바깥쪽으로 막 나오는데 그게 피부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엄청 가려워져요. 특히 상체 쪽으로. 그래서 이 과일이나 이런 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밥 중에는 많이 물어보신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 누룽지 뭐 이런 것도 되니까 네, 편하게 먹이시면 되고요. 나는 또 네, 간장만 넣어서 네? 간장만 넣어서 네, 간 최대한 안 넣어서 안 그냥 넣어서. 네 참기름 신선한 참기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들기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묻혀가지고 근데 기름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한 2주간은 될 수 있으면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밥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 쪽에 엄청 부담이 안 됩니다. 거의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냐면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이런 친구들은 소화기도 지금 굉장히 막 같이 헐어 있어요. 피부가 난리가 나 있는 것처럼 안쪽 피부도 똑같이 헐어 있어서 찌꺼기가 많이 빠져나오는 장 유수증후군이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장 사이사이로 찌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돼 있어 찌꺼기가 많이 빠져나와서 이 찌꺼기 자체가 또 그 가려울증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최대한 그리고 안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해서 최대한 얘한테 시간을 주면 얘가 안 물어요. 우리가 마치 짝쟁이랑 안 물듯이. 그래서 그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좀 얘가 안 물면 찌꺼기가 안 나오니까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요. 또 그러니까 첫 번째 큰 거는 이제 음식인 거죠. 음식은 우선 밥으로 해서 2주간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먹고 싶은 게 너무 있을 때는 가려울 거 각오하시고 조금 먹으셔도 됩니다. 음식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이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좋아요. 한 1년간은 그래야 완치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얘가 이 정도 좀 좋아졌을 때 그때 다시 또 음식도 막 먹이고 그다음 뭐 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또 금방 안 좋아집니다. 다시 돌아가요. 18시 이후에 안 먹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속에 있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 에너지도 쓰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배출이 안 돼도 훨씬 빨리 없어져요.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시 이후로 해서 아침 될 때까지 오랫동안 공복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굶기지 않아도 이게 빨리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되게 쉬운 건데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배 마사지. 네, 우선 배 마사지 하고 이렇게 배 전체적으로 계속 마사지 잘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잘 먹고 대변 잘 나왔는데 그래서 소화기가 나쁜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소화기 쪽에 과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화기가 건강한 거는
너무 이렇게 짧게 나 이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하는 게 아니라 먹었을 때 배가 부르면 조금 먹고 그만 먹어주는 거. 왜냐면 이 아이의 크기에 맞는 정도의 음식량이 있는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되게 잘 먹는다고 하는 건 많이 먹는 거거든요. 얘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어서 똥으로 만드는 데는 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소화기가 좋으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량만 먹어도 충분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많이 먹게 만드는 거고 특히 단 것. 그래서 단 것 중에 최고가 바로 과일이 들어가요. 배 마사지는 그 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인데 목욕. 자, 아무리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기 나쁜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피부 쪽으로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피부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기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찬바람 때문에 피부가 다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소화를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막 나는데 특히 소화한 데는 찬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 막 열이 막 나는데 이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쪽으로 특히 얼굴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다리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접히는 거랑 이렇게 땅구멍이 없는 쪽으로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집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집 안에서 열이 나면은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창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안에 있는 열로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토피 잘 보시면 바깥에서 화상 막 오래 있을 때랑 비슷해요. 것들을 많이 사용하던가 아니면 찬바람을 맞았는데 특별히 인식을 못하던가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피부가 조금씩 막히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열 나면 무조건 따뜻한 데서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손을 딴던가 해서 소화 쪽 풀고 따뜻한 데서 몸 풀고 그래서 거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아토피라는 게 없었어요. 열 나는 거는 문제 없지만 열이 안 나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열 날 때마다 뭐 차갑게 식힌다든지 뭐 더워 그럼 에어컨 세게 틀고 이러니까 피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꽉 막혀 있게 되니까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못 나오는 거죠, 열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만 열어주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그래서 소화기 쪽 이거랑 같이 해서 소화기 쪽 풀어주고 이거랑 같이 피부 풀어주면 금방 깜짝같이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이해를 좀 시켜주는 거예요. 살짝 올라오면 내가 애가 찬바람 맞았나? 아니면은 뭘 잘못 먹였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조심만 해주면은 완전히 그래서 한 1년만 잘 관리하게 되면 완치가 돼요. 이거 병원 같은 데 가면은 평생 갖고 가야 될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피부를 열어주는 약. 그게 이제 한약에서는 감기약 되게 많아요. 한약 감기약들이 거의 대부분 피부를 열어주는 약, 땀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거든요.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쓰는 거를 도와주는 약이에요. 속 편하게 해주고 피부를 열어주고 이걸 도와주는 게 한약 감기약인데 그 감기약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약 감기약을 먹이시게 되면 이제 땅구멍이 열리죠. 그때 목욕을 하게 되면 땅구멍이 열린 상태 내에서 열을 받으니까 그때 제 역할을 하면서 더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열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한 달 정도 해서 연습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약 먹고 목욕시키고 자꾸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상태 내에서 이건 좋은 거고 이런 상태 내에서 찬바람이 살짝이라도 맞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갔는데 살짝 맞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 갔는데 이렇게 에어컨 바람 직선으로 맞았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위가 이제 다시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특히 얼굴 쪽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얼굴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얼굴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봄, 가을에 바람 많이 불 때랑 여름에 찬바람 맞고 이러면은 얼굴 쪽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최대한 가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애가 가끔가다 열이 좀 덥다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자고 싶어 하던가 뭐 찬바람 직접 맞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하면 큰일 납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목욕 자주 하고 하면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꾸만 찬바람 맞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잠깐만 맞아도 금방 다 막혀요. 그래갖고 되게 연습시키면서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평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만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자꾸 연습하다가 몸이 상태가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되게 되면 완전히 돌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에어컨 집에 에어컨 바르는 거 안 쓰는 게 낫죠. 안 쓰는 게 나은데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간접으로 해서 뭐 살짝 직접 한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온도 전체가 싸늘한 건 좀 나은데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찬바람 직접적으로 맞는다. 진짜 바람이 오는 게 맞는다. 그러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약을 이제 네 번째가 한약인데 한약은 그럼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내는 약을 넣을 거고요. 그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가 어리니까 반 봉지만 먹이시면 돼요. 반 봉지. 두 번째로 저녁 6시에 몸을 진정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찬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소화기도 안 좋고 문제일 거 막 되게 굉장히 잘 먹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영양소가 제대로 섭취된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음이라고 해서 몸을 기본적으로 음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도 차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넣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낮이랑 밤이랑 다 많이 끝나요? 아니면 나중에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저녁에 굉장히 많이 먹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거든요.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낮에 많이 붓는다는 거는 기운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운이 넘쳐서 그러니까 열이 많아서 실제 안에서 나오는 열이 많아가지고 낮에 활동력이 많을 때 막 치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간다는 거거든요. 밤에 가려운 건 또 이거랑 달라요. 밤에는 뭐냐면 밤에는 기운을 쓰는 게 아니고 잔력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열이 막 나는 걸 식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소방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의학 그러니까 양의학적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교감신경이 활발해갖고 막 움직일 때는 정말 에너지가 뻗쳐 나오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저녁 때는 이거를 끌 물이 없다. 이 차이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낮에는 가려운데 밤에는 안 가렵습니다. 낮과 밤이 다 가렵습니다. 낮에는 안 가렵고 밤에 많이 가렵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밤에 약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사물탕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수육군전 저녁 6시 이후에 먹이는 거고 이것도 반 봉지 먹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때 가려운 거 기본적으로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치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화 쪽 관계된 소화기 쪽 진정시키면서 가라앉혀주는 그런 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제 자기 뭐 한두 시간 전에 먹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크게 읽게 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그다음 두 번째 18시 이후 아무 때나 반 봉지 그 다음에 자기 뭐 1시간이나 2시간 전 요게 두 약 차이가 한 30분만 차이가 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8시에 자는데 6시 이후에 먹이고 언제 먹이냐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한 30분 정도 뒤에 먹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가 준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못 참고 먹었는데 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가렵고 난리가 났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세 번째 소화에 관계된 이 약을 많이 먹이시면 돼요. 그냥 가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30분마다 한 번씩 먹이시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였는데 갑자기 가려움이 좀 막 올라오는 것 같다 할 때도 바로 먹이시고 또 30분 뒤에 먹이시고 해서 진정시키니까 진정을 시킬 때 이 약을 많이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뭔가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걸 다 가라앉혀줘요. 그게 약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가려움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먹었는데 왜 얘가 가려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약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을 먹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 내에서 이 약을 먹으면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디에 듣는 약이니까 이 약을 먹어서 반드시 뭐가 작용을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내가 흡수를 해야지 그 약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흡수 자체가 안 되고 있던가 문제가 있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은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 약은 뭐 빈속에 먹이시는 게 훨씬 낫고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한약은 빈속에 먹이는 게 원래 맞는 거고 19, 30분 그거는 양약 때문에 생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양약은 계속 꾸준히 먹으면 소화하기 안 좋으니까 거의 식중이나 식후에 먹으라고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약도 갑자기 식후 30분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빈속에 그냥 편하게 먹이시면 돼요. 온도도 찬이가 좋아하는 온도로 여러 가지 그 대신 차게만 말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맛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흡수율도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그냥 미지근한 거 이상인데
좀 따뜻하게 드는 걸 더 좋아하는지, 물론 더 싫어할 겁니다. 따뜻하게 드는 걸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근데 따뜻하게 드는지 뭐 미지근한지 한번 해봐서 좋아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